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손을 씻고 얼굴을 닦고 샤워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남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주 씻는다는 우리가 정작 가장 위험한 곳들은 씻지 않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매일 샤워를 해도, 향 좋은 바디워시를 써도, 거품으로 온몸을 감싸도 그저 눈에 보이는 곳만 닦고 있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청결하게 살아요. 샤워는 하루도 안 거르죠. 하지만 현실은 청결과 건강을 지키는 습관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제대로 씻고 있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몇몇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그 세균은 곧바로 혈관으로 스며들고 신경계를 따라 뇌로 올라가고 심장을 감싸는 판막에 염증을 만들고 결국은 전신 폐혈증,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요. 입안의 세균이 심장을 공격한다는 사실, 귀지 속 박테리아가 뇌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실, 무좀이라 여겼던 발가락 사이 염증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절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은 아주 사소한 무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귀는 안 보여서 신경 못 썼어요. 배꼽은 닦기 귀찮잖아요. 그 정도쯤이야 괜찮겠죠. 그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씻고도 씻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씻는다는 건 단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오래 남기 위한 준비 아닐까요?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딸로, 그리고 친구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지는 단 9곳의 부위, 그리고 지금 그곳들이 어디인지, 왜 위험한지, 진짜로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곁에 있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입안 당신의 심장을 위협하는 작은 무기. 그는 늘 바빴습니다. 눈을 뜨면 출근 준비에 쫓겼고 하루 3끼 중 2끼는 밖에서 해결했습니다. 양치는 늘 대충이었죠. 입안을 헹구는 건 30초도 안 됐고 칫솔은 언제 바꿨는지도 모를 정도로 닳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 사이에서 피가 나고 있었죠. 처음엔 무심히 넘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며칠 후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유 모를 가슴 통증과 고열. 병원에 실려간 그는 단순한 구강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잇몸 속 세균이 혈류를 타고 퍼지며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킨 상태. 바로 감염성 심내막염이었습니다. 치주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입안의 작은 염증은 당신의 심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안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치주 포켓을 통해 혈관 안으로 침투합니다. 특히 치주염이 심할 경우 세균이 혈류를 타고 심장 내막, 판막에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고령자, 심장질환 이력이 있는 사람,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이 세균들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경기도에 살던 50대 남성 A씨는 단순한 입냄새 때문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그 결과 치주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이미 일부 치아는 뿌리가 드러나 흔들리는 상태였죠. 그는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간 뒤 심내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도 평생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저 양치 조금 덜 했던 게 내 심장에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의 칫솔질 한 번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양치질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심장을 닦는 일,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루 2~3번 칫솔에 담긴 진심 하나로 우리는 가족의 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속, 그리고 당신의 심장,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정성껏 챙겨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따뜻한 이야기.
이 채널과 함께 하시겠어요? 2. 귀환. 귀지가 고요히 뇌를 향해 스며듭니다. 귀. 우리는 이 작은 구멍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바람의 속삭임, 아기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이 소중한 통로가 어느 날 조용히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 여성 김정순 씨. 그녀는 늘 귀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지. 괜히 건드렸다 염증 생길까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귀를 방치했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도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짓무르고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말까지 어눌해졌죠.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뇌수막염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고름이 가득한 귀 속 깊은 곳, 세균이 웨이도 중이 뇌의 두개골을 타고 결국 뇌막에 도달한 겁니다. 귀는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뇌와 가장 가까운 감염 경로, 그리고 침투가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귀 안에는 웨이도라는 통로가 있고 이곳에 귀지가 오래 쌓이면 세균 번식이 시작됩니다. 귀지는 땀, 피지, 먼지, 박테리아의 혼합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고 귀 안의 통로를 막고 습기와 함께 썩기 시작하죠. 그 결과는 단순한 귀 먹먹함이 아니라 중이염, 뇌이염, 그리고 뇌수막염입니다. 귀의 해부 모형 애니메이션 삽입, 웨이도 중인 뇌의 뇌막 경로 시각화. 특히 고령자는 귀의 자가 청소 능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작은 염증이 금세 전신 감염으로 번질 수 있죠. 웨이도염을 방치하면 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막이 터지거나 뇌에 고름이 차면 뇌신경을 따라 감염이 전이되며 그 결과 청력 상실, 얼굴 마비, 심하면 의식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손을 씻고 얼굴을 닦으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귀는요? 언제 마지막으로 귀 속을 씻으셨나요? 겉은 깨끗해 보여도 귀 속은 세균의 온상입니다. 36.5도의 따뜻한 온도, 어둡고 좁은 구조. 귀지는 박테리아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위험한 건 잘못된 귀관리 습관입니다. 면봉으로 귀를 파는 행위, 귀지를 오히려 안쪽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고막을 건드리거나 웨이도 피부에 상처를 내 감염 경로를 넓히는 셈이죠. 귀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샤워 후 따뜻한 물로 귓바퀴와 입구 주변을 닦아주세요.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으면 세균은 더 빠르게 번식합니다. 귀지 제거는 스스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인 세정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김정순 씨는 뇌수막염 이후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얼굴은 마비되어 웃는 얼굴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귀를 그냥 두었을 뿐인데 말이죠. 조용한 감염이 조용한 당신의 삶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귀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소중한 소리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청결한 습관입니다. 귀 안의 청결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3. 손톱 밑 깨끗해 보여도 가장 더러운 곳. 당신은 오늘 몇 번 손을 씻으셨나요? 외출하고 나서, 식사 전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그곳을 제대로 닦지 않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손. 하지만 확대하면 손톱 밑에 이물질 잔뜩.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늘 손을 잘 씻었고 위생에도 철저했죠. 하지만 그녀의 아기는 자꾸만 배탈이 났습니다. 구토, 설사, 열까지. 혹시 분유가 문제일까?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소아과 전문의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어머님 손톱 밑에서 대장균이 나왔어요. 이유는 아이를 안고 달래던 그 손톱 밑. 거기 숨어있던 세균들이 아기의 입과 눈, 코를 통해 들어갔던 겁니다. 손톱 밑, 이 작고 좁은 틈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온상입니다. 길게 자란 손톱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 수만 마리가 도사리고 있죠. 손톱 밑은 비누 거품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씻었다 해도 물기와 유기물이 남아 세균 증식의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실험 결과 손톱 밑에서는 다음과 같은 병원균이 발견됩니다.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폐렴균, 칸디다균. 이들은 음식 조리 중, 아이 돌볼 때, 눈을 비비거나 코를 파는 순간 우리 몸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침투합니다. 당신의 손톱 밑에 묻은 대장균이 사랑하는 아이의 장에 들어간다면, 당신이 눈을 비비다 살모넬라균이 결막염을 일으킨다면, 폐렴균이 손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 당신의 노모를 폐렴 중환자실로 데려간다면요. 그 시작은 매일 보는 손톱 및 작은 틈입니다. 특히 위험한 직군 앤드 습관, 간호사, 조리사, 어린이집 교사, 부모,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이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톱 및 세균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 빠르게 퍼지고 한번 전파되면 위장염, 결막염, 폐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톱에 네일을 하고 있거나 젤네일, 아크릴 네일 등 장기간 손톱을 덮는 경우엔 세균 번식률이 5배 이상 증가합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오염 순간들, 아이와 손잡고 놀 때, 반려동물 간식을 챙길 때, 눈 화장을 고치며 눈을 만질 때, 식사를 준비하며 채소를 다듬을 때, 마스크를 벗고 다시 쓸 때, 그 모든 순간에 당신 손톱 밑에 숨어있던 세균은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손톱 위생관리법. 손톱은 무조건 짧게 유지하세요. 특히 손가락 끝보다 길게 자라지 않도록 합니다. 손을 씻을 때 손톱솔을 활용해 밑을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젤네일, 인조 손톱은 자주 제거하고 손톱을 숨쉬게 해주세요. 요리 전, 아기 돌보기 전, 눈코를 만지기 전엔 반드시 손톱 밑을 확인하세요. 세균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번식합니다. 당신의 무심함은 누군가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해 보였던 손, 그 손이 사랑하는 사람을 병들게 한다면 당신은 그걸 감당하실 수 있나요? 단 한 번의 주의, 단 한 번의 습관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오늘만큼은 손톱 밑까지 꼭 닦아주세요. 그리고 매일 한 번쯤은 나의 손톱 밑을 떠올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이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의 위생을 지켜주세요. 4. 배꼽, 작은 틈, 죽음으로 향하는 통로. 잔잔한 피아노 배경, 천천히 시작하는 내레이션.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작고 깊은 오목한 공간, 눈에 잘 띄지 않고 만지기조차 민망한 그곳, 그 틈 속에서 지금도 세균이 자라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대 남성. 서울의 한 병원. 27살 직장인 A씨는 요즘 부쩍 허리춤에서 냄새가 난다 느꼈습니다. 샤워도 매일 했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었는데 그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배꼽 주변에서 묘한 끈적임을 느꼈고 거울 앞에서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붉은 발진과 누런 진물이 퍼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심부 배꼽 피부염. 고름은 이미 안쪽까지 퍼졌고 12일만 더 늦었더라면 피부를 뚫고 혈관을 타고 폐혈증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배꼽은 어떤 곳일까? 배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남겨진 생명의 흔적입니다. 탯줄이 떨어진 자리,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목한 구조, 물이 고이기 쉬운 형태, 피지성과 땀샘이 집중. 이 조건은 세균이 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특히 여름철, 운동 후, 혹은 배가 살짝 접히는 체형이라면 그 내부 온도는 37도 이상, 고온다습한 습도가 유지되며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발견된 세균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진은 500명 이상의 배꼽에서 세균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400종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고 그중 일부는 병원에서나 나오는 내성균, 부패성 박테리아, 그리고 폐혈증 유발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가 평소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꼽 청소 왜 안 하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샤워할 때도 배꼽은 그냥 지나칩니다. 간지러워서, 손이 닿기 애매해서, 혹시 상처라도 날까봐. 그리고 그렇게 수년간 방치된 배꼽, 그 안에 남겨진 피지, 땀, 각질, 비누 찌꺼기, 수분, 옹기, 이 모든 것들이 섞이며 배꼽대가 되고 결국 피부염으로, 더 나아가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폐혈증까지 심한 경우
배꼽에서 시작된 감염이 지방층과 혈관을 타고 몸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 상태가 전신성 염증 반응, 즉 폐혈증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배꼽염을 방치한 중년 여성이 결국 폐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꼽 관리법. 일주일에 한 번 면봉이나 부드러운 수건에 물을 적셔 살살 닦아주세요. 알코올 솜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미온수 또는 약산성 클렌저 사용이 좋습니다. 샤워 후엔 배꼽 안쪽까지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물기가 남으면 세균 번식 위험이 큽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옷,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선 배꼽 청결을 하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당신 몸에 아주 작은 틈 하나, 그 안에 숨은 위험은 생각보다 깊고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이 지금 몸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샤워를 마치고 나서 부디 당신의 배꼽을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숨겨진 곳일수록 더 잘 닦아야 합니다. 5. 혀 말하지 않아도 병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하루에 2~3번 양치를 합니다. 치아 사이, 잇몸 구석구석. 하지만 과연 혀는 얼마나 닦고 계신가요? 치아만 열심히 닦으면 구강 청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입안의 세균 대부분은 혀 위에 살고 있습니다. 실화 기반 사례. 경기도 성남에 사는 63세 이모 씨는 아침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뭔가 삼킬 때마다 이물감과 속쓰림. 점점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병원을 찾은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 그런데 의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도에 염증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입안의 구강 세균입니다. 검진 결과 혀 표면엔 하얀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기엔 현기성 세균과 헬리코박터균 유사 균주까지 발견됐습니다. 혀, 세균의 밀림. 혀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표면을 보면 수천 개의 돌기와 굴곡, 마치 작은 협곡처럼 복잡하게 생겼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타액 성분, 그리고 세균 수천억 마리가 숨어듭니다. 입냄새의 80% 이상이 이 혀 표면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층, 더 치명적이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은 타액 분비량 감소, 자가 면역력 저하, 음식 씹는 횟수 감소, 이 모든 요인이 혀 위에 세균이 쉽게 번식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입냄새 세균 증식 식도 점막 자극 식도염 위험. 이렇게 작고 무해해 보였던 혀가 소화기 질환의 시작점이 됩니다. 숨겨진 질환, 설태. 당신의 혀는 지금 어떤 색인가요? 하얀색, 노란색, 회색. 색이 진할수록 현기성 세균이 번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세균은 아세톤,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같은 유해 가스를 만들어 구취뿐 아니라 점막염증과 식도 손상을 유발합니다. 혀 청결 관리법. 하루 한 번 아침에 양치 후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혀는 강하게 문지르기보다 한 방향으로 살살 밀듯이 닦아야 합니다. 일반 칫솔은 혀에 자극이 크기 때문에 전용 클리너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으로 타액 분비를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사소한 투정, 짧은 인사까지. 그 모든 말이 나오는 곳, 혀. 그곳이 병들어 있으면 말조차 제대로 전할 수 없고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혀 클리너 한 번. 당신의 말과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혀는 말보다 건강을 먼저 말합니다. 오늘부터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6. 발가락 사이 그 작은 가려움이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살아갑니다. 걷고, 뛰고, 땀을 흘리며. 하지만 그 안 보이지 않는 틈새 속에서 조용히 병이 자라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그러나 가장 위험한 무덤이 될 수 있는 발가락 사이 이야기입니다. 실화 기반 사례.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여느 60대 남성과 다름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발가락 사이가 간질거렸고 간혹 피부가 벗겨졌죠.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무좀이지 뭐. 약 바르면 낫겠지.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을 가지 않았고 가려움은 어느 순간 따끔한 통증으로 바뀌었으며 피부는 벌겋게 부어올라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고열과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 발등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결국 119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에게 진단받은 병명은 심부 피부 감염 세균성 봉화지겸. 무좀 부위에 있던 곰팡이균이 피부 장벽을 뚫고 세균 감염과 함께 깊은 조직까지 파고든 겁니다. 게다가 김 씨는 당뇨병 환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기에 감염은 빠르게 퍼졌고 결국 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 왜 위험한가? 발가락 사이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습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갇혀있는 신발 속 땀과 열로 인해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 통풍이 잘 안 되고 자주 씻지 않으며 잘 말리지 않는다면 무좀뿐 아니라 세균성 감염, 궤양, 피부 괴사, 심지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겐 발가락 사이 감염이 치명적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절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관리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샤워 후에는 꼭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완전히 말리세요. 면 양말, 통풍 잘 되는 신발을 착용하고 하루에 한 번은 양말을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 증상이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곧바로 병원을 찾으세요.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무좀균은 피부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복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발, 절단된 엄지발가락과 위쪽. 김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발가락 하나쯤이야 하며 버티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발, 그 작은 틈 하나에서 병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신발 속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세균을 지금 이 순간 의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너무도 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가락 사이, 오늘 제대로 씻어주셨나요? 7. 겨드랑이. 겨울에도 계속됐던 그 가려움. 알고 보니 겨드랑이, 땀이 가장 많이 나고 피부가 가장 예민한 곳. 우리는 이곳을 가볍게 씻고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단순한 땀 냄새가 어느 순간 몸 깊숙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